루이 왕자. 이 이름은 전염성 강한 장난기, 거침없는 에너지, 그리고 수세대 만에 볼 수 없었던 왕실의 카리스마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는 윈저 가문의 말썽꾸러기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는 소년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탄 밈과 장난기 넘치는 미소 뒤에는 심오한 법적 공방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그리고 영국 군주제를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한 고위급 왕실 행사에서 누구도, 심지어 가장 노련한 궁궐 관계자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군중을 침묵시킨 그 짧은 순간, 모든 시선은 7살 빼기 왕자에게 쏠렸습니다. 몇 초 만에 행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찰스 왕세자조차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혼란의 순간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무게감과 우아함을 지닌 행동이었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세계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역할극이 아니라 그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유산에 뿌리를 둔 새로운 종류의 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루이 왕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애교와 장난 너머에 숨겨진 왕실법의 공포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자기를 거의 없앨 뻔했던 비밀 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왕족 칭호의 무게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담이며 루이 아서 찰스에게는 그 부담이 100년 묵은 유령에 의해 거의 빼앗길 뻔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그가 태어났을 때 마을 전령은 세인트 메리 병원 밖에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그의 탄생을 알리며 그를 케임브리지 공 루이 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는 오랜 전통에 따라 보장된 세습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1917년 조지 5세가 제정한 엄격한 규칙에 따르면 루이는 평범한 마스터, 즉 궁정의 눈에는 평민으로 태어나 전하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독일 정서에 사로잡혔던 조지 5세는 왕실 구성원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특허장 레터스 패턴트라는 공식 규정을 발표하여 군주의 자녀와 직계 남성 손자녀만이 왕자 또는 공주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의 증손자인 루이는 법적으로 이 칭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여왕의 비밀스럽고 단호한 개입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특허장을 발표하여 웨일즈 공이 장남의 모든 자녀에게 왕실 칭호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할머니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를 굳건히 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습니다. 만약 여왕의 서명이 없었다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루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힌 왕실의 한낱 기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루이라는 이름 자체는 복잡하고 종종 비극적인 가족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필립 공이 사랑하는 삼촌이자 찰스 왕세자의 멘토였던 루이 마운트베튼 경을 기리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1979년 아이 RA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막내 왕자에게 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단순히 전통적인 호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영향력과 희생을 지닌 인물과 그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중간 이름인 아서와 찰스는 그를 영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과 현 국왕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러한 칭호와 이름은 그의 공적인 지위부터 궁궐 안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왕실 조직 내에서 특정한 위치를 부여했고 이는 그의 좌석 위치, 외국 고위 인사들에게 어떻게 소개되는지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에게 짊어져야 할 기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그의 미래 자귀에 대한 추측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필립 공이 헌신적인 봉사와 규율로 전설을 만든 에든버러 공작 자귀를 받게 될까요? 아니면 현재 스캔들과 논란의 끔찍함에 휩싸인 요크 공작 자귀를 받게 될까요? 현 국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루이의
미래는 이미 혈통과 왕실 전략이라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루이가 윈저 가문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가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윈저 가문은 필연적인 기만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1917년 윈저 가문은 전쟁 중이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식 이름인 작센코부르크 고타를 버리고 영국식 이름인 윈저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후 윈저 가문은 퇴위 전쟁 그리고 현대 시대의 비밀들을 헤쳐나가며 흔들림 없는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이 유서 깊은 가문의 최신 꽃이지만 그의 뿌리는 할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통해 스펜서 가문과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오랜 왕실 관찰자들이 국민의 공주 다이애나 왕세자비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알아보는 반짝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연스러움과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살 소년에게서 되살아난 다이애나 효과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경직된 형식과 진정성을 갈망하는 현대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루이와 그의 형제 자매들의 대조는 왕실 인물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남 조지 왕자는 장차 왕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벌써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둘째 샬럿 공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동생들을 이끌고 보육원의 진정한 보스임을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루이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 즉흥적인 에너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2022년 즉위 75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의례를 따르는 대신 오히려 의례를 깨부수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여왕의 마지막 성대한 기념식을 지켜보는 동안 루이는 자리에 앉아 몸을 비틀고 어머니에게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공중곡의 비행에 굉음의 귀를 막았습니다. 격식을 갖춘 제복과 치밀하게 연출된 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의 꾸밈없는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종종 멀고 차갑게 느껴지는 기관에 인간미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궁궐 담장 안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달래주려는 진정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중의 인식 변화는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의 혁신적인 양육 방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끔찍한 양육 방식 대신 정서적 개방성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왕실 자녀 양육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획기적인지 이해하려면 이전 세대의 차갑고 냉담한 전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9자녀와 매우 거리를 두었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개인이 아닌 순종적인 신하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보면 어린 시절의 혼란스러움을 귀찮게 여겼던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는 한 세기 동안 왕실의 정서적 고립을 초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조차도 젊은 어머니 시절에는 의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영연방 순방으로 몇 달씩 자녀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찰스 왕자에게 이러한 거리감은 특히 악명 높은 고든스턴 학교에 다니던 시절 압박감과 정서적 결핍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다이애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틀을 깬 인물로 아들들을 공개적으로 껴안고 패스트푸드점에 데려가고 궁궐 밖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윌리엄은 이러한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겼고 캐서린과 함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루이가 속상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 부부는 차분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취약성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루이의 자신감의 비결입니다. 그는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루이의 즉위 50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장난스러운 행동에 대한 캐서린의 반응은 현대적인 육아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꾸짖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애정과 훈육의 균형 덕분에 루이는 장난기 넘치는 어린아이에서 왕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때를 아는 존경심 깊은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행동은 최근 공식 행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기 넘치던 루이가 갑자기 엄숙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한 순간이었죠. 할아버지인 샤를 이 세 국왕에게 다가간 루이는 장난스러운 미소나 툭툭 건드리는 행동 대신 멈춰서서 국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온 혈통의 무게를 짊어진 듯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는 세상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결국 의무에 의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이 있는 순간은 루이가 형과는 다른 역할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는 않겠지만 샤를 2세가 구상하는 간소화된 군주제, 즉 더욱 집중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간적인 제도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루이 왕자의 미래는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군주제가 진화함에 따라 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소셜미디어와 즉각적인 연결의 시대에 왕관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즉흥적인 순간들은 공식 연설과 외교적 임무로 대체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그의 눈빛에 담긴 반짝임이 왕실의 무거운 기대를 견뎌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 왕족들의 정신을 꺾었던 것과 같은 경직된 틀에 갇히게 될까요? 윈저 왕가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으며 루이 왕자는 그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는 군주제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위험 있으면서도 현실적일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끔찍한 일들, 찰스의 고립, 빅토리아의 냉담함, 다이애나의 비극적인 침묵은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자녀들이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루이를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루이가 영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험난한 어른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든 순간, 시골길을 함께 걷는 모든 시간, 캐서린이 찍어주는 모든 자연스러운 사진들은 아이들의 사생활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하나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 즉 웨일즈의 왕자와 공주가 아닌 그저 엄마와 아빠로 있을 수 있는 곳을 갖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루이가 10대에 접어들면서 대중의 애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국민 왕자가 될 인물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한때는 모든 것을 껴안고 진흙탕에서 뛰어놀고 싶어 했던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왕실 행사에서 그의 모습은 수백만 명에게 놓칠 수 없는 볼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그의 직함이나 보석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인간미 때문입니다. 그는 에단 호크가 한때 한탄했던 가식적인 유명인 문화에 대한 해독제와도 같은 존재이며 진정성 있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여동생에게 속삭이는 모습이든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든 루이는 세상의 진정성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이 왕자의 이야기는 인내와 새로운 왕족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빼앗길 뻔했던 체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비극적인 유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미소를 가진 소년입니다.
그는 악의 수렁에서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인물이며 전설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낡은 왕조의 시대가 저물고 윈저 가문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는 지금 루이 왕자의 모습은 지평선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밀병이며 왕관이 차가운 금속 조각에 그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사랑 가득한 가족의 상징으로 남도록 할 인물입니다. 과거의 침묵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깨졌고 영국 왕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결국 루이 왕자의 진정한 모습은 고대 왕조의 세계와 현대의 정신 건강 및 감정적 개방성의 세계, 두 세계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성이라는 변수에 굴하지 않은 결혼 생활과 형식보다는 사랑을 택한 양육 방식의 산물입니다. 그는 겉모습을 잃어도 자신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며 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루이 왕자는 단 하나의 몸짓, 단 하나의 미소,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미 왕실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줄도 몰랐던 영웅이며 공포와 비밀로 가득한 세상에도 언제나 마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소년입니다. 그의 여정이 남긴 영향은 궁궐문 너머까지 미칩니다.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고 있는 세대에게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전통적인 기관의 일원이면서도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함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통해 얻어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가운데 발코니 위의 소년의 모습은 진심을 담아 살아온 삶의 아름답고도 애틋한 교향곡으로 남을 것입니다. 루이 왕자는 단순한 왕자 그 이상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침내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왕실의 드라마와 비밀에 사로잡혀 있겠지만 루이 왕자의 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그는 사랑받고 안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소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 중에 최고이며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개척해 나가는 길은 정직함 노력,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용기의 길입니다. 그는 마침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가 비추는 빛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 왕자의 진실입니다. 침묵의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소년 돌로, 지어진 집에서 마음을 찾은 왕자, 이 젊은 왕족의 특별한 삶을 되돌아보면 변화의 서사와 새로운 시대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명성의 영광과 시련을 진정으로 감동적인 우아함으로 헤쳐나갔으며 단순히 왕위 계승자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역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사랑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루이 왕자, 그는 이제 막 전설이 되어가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낡은 방식은 이제 막을 내리고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모습도 소중히 여기고 우아함도 존중합시다. 루이 왕자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군주제의 마음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는 최고의 악동이자 가장 훌륭한 영웅이며 왕실 발코니에서 손을 흔든 가장 잊을 수 없는 소년입니다. 윈저 가문의 햇살이 비추고 있고 루이 왕자는 그 빛을 향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이며 그 미래는 밝습니다. 그는 윈저 가문의 전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할 사람입니다.
침묵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대의 영혼을 맞이합시다. 루이 왕자가 왔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